4월에 제일 많이 오른 거. 1000% 너무했다 진짜. 1000%. 오늘 확정하셨잖아요. 했어요? 야 물음표인가? 하지만 시장 그런 거 신경 안 쓰죠? 그러시든가. 그게 뭔 상관이야. 어차피 네가 제일 신선해. 여기 가는 거죠.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품격 실방송 주식은 지금 오늘도 심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번에 사실은 주말에 네. 해킹 사건에 관련해서 자료를 만들었거든요. 해명 타임인가요? 축하형 SK 왜 안 다뤄줘? 내가 뭐 KBS야, MBC야. 하여튼 그래서 방송 중에 제가 라이브 때 얘기했지만 엘든링이라고 혹시 아세요? 엘든링이라고 모르지 뭐 이쪽 게임을 해봤어요. 상무님은 아예 모르시는 게 제가 1층에 항상 주차로 붐비잖아요. 네네. 1층 풀방이에요. 하니까 아니 나도 스타 했으니까 방이라는 걸 알지만 오케이. 근데 알아. 현실에서 게임 용어를 쓰는 건 익숙치 않은 거지. 그래서 내가 회사가 온 지 1년이 넘었는데 네. 아직도 적응이 안 돼. 용어 아직도 소통이 무슨 안 말 하는지 모르겠고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겠어. 그냥 출근해서 도서 좀 하다가 집에 가고 뭐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는 건 나도 모르겠어요. 각자가 뭐를 해. 뭐 되든 안 되든 나중에 얘기해줘. 하여튼 제가 주말에 치면 안 될 거를 켜서 아니 근데 죄송한데 제가 어제 그 얘기 들으면서 네네. 살짝 열받았습니다. 왜요? 주말에 엘든링 하실 시간 있으면 책을 한 줄 쓰지. 게임했어요? 게임했어? 잠깐 켰다고 잠깐. 어제? 아니 네 시간 어제가 아니라 딱 키자마자 앞에 딱 나가니까 굉장히 멋지게 생긴 몬스터가 거대한 갑옷을 들고 창을 들고 말을 타고 이렇게 나를 보고 있는 거야. 네. 이 자존심이 있죠? 그 4시간 걸렸습니다. 제가 그들이 막 저 때 새벽인데 네. 우리 엄마가 야 이거 무슨 소리냐? 하다가 하도 욕을 하니까 야이씨 아우 좆 막 이러면서 게임을 하니까 맞는 거 진짜 아니야? 개빡쳐요. 책은 책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자료 만들 시간이 없어갖고 책은 포기해. 자료 만들 시간이 내가 볼 땐 없어갖고. 책은 안 나와. 그랬습니다. 그랬던 일이 있어서 그 SK텔레콤 사태는 지금 다시 만들고 있어요. 자 시작 얘기해 주세요. 네. 우리 시장 별거 없었고요. 별거 없을 거라고 예상했었고 모두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조금 상승해서 시작하다가 좀 빠졌다가 마이너스 네. 0.1% 이슈는 있었어요. 방금 말씀하신 SK텔레콤이나 한미반도체나 그쵸. 몇 가지 이슈는 있었는데 네. 전반적으로 이제 다 종합하면 한 이 정도 올라가는 것도 있었고 그랬으니까 모양이 저렇게 사실 위아래 길고 몸통에 가늘면 네네네. 뭐예요? 십자. 샛별형이 아니라 뭐라 그랬냐? 모닝스타. 샛별, 이브닝 스타. 그치 근데 너무 작죠. 너무 작죠? 너무 작아. 근데 내일 여기에 양봉 이런 게 또 하나 뜨잖아요. 네. 그럼 다음날 폭락이야. 그러니까 차트적으로 저런 모양이 계속 뜨면 네. 좀 불안한 거죠. 방향성을 못 잡는다는 얘기니까 시작한 다음에 왔다 갔다 하다 거기서 끝나고 다음날 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늘 하죠 패턴상. 근데 항상 맞는 건 아니야. 코스피 주봉을 한번 가져봤어요. 일봉 이거는 사실 저는 이런 거 보지도 않아요. 이평소 조금 있는 거는 사실 기술적 분석이라고 할 수도 없어. 그냥 보는 거야. 이 정도 봐야죠. 가져왔죠. 일목균형표에 볼린저에 쭉 이거 다 봐야 돼. 검은 선 이런 거 전환선 이런 거 RSI, MACD 제가 이거 예전에 강의했었죠. 과열은 아닌데 문제는 이제 주봉으로 보면은 추세가 이제 구름대 아래로 내려온 순간 위로 올라가는 추세는 좀 어렵고 아직도 구름대 아래에 있고 상승하기에는 아직 힘이 좀 부족해요. 코스닥은 생각보다 오늘 많이 빠졌어요. 근데 아까 그 말한 그게 여기 있네. 여기 어쨌든. 바로 있네. 이런 그래서 모습이 많이 등장을 하죠. 약간 이렇게 위아래 몸통이 작은 윗꼬리 아랫꼬리가 달린 애들이 점점점 이렇게 있다 보면 이제 큰 방향성을 아래쪽으로 보이는 경향이 좀 있죠. 원달러 환율은 1420원을 바닥으로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1442원. 저희가 6월에 대선이 있잖아요. 네. 뭔가 방향성이 결정되면 환율이 조금 내려갈 수 있을까요? 원달러 환율? 우리나라 원화가 강해지려면 네. 조건들이 많이 필요한데 우선 달러는 좀 약세 기조로 가야 되고 네. 엔화도 강해야 되고 위안화도 강해야 되고 한국에 대한 펀더멘털에 대한 믿음, 신뢰가 좀 복구가 돼야 되는데 지금 한국에 대한 펀더멘털은 정치적으로는 좀 안정된 것 같기도 해요. 정치적으로. 근데 경제적으로는 점점 경제 성장률을 낮추고 있고 맞아. 또 기준금리도 낮춘다는 분위기고 주식시장도 좀 까리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원화에 대한 선호는 굉장히 적어졌죠. 네. 근데 요즘에 2+2 그 회담하고 있잖아요. 무역회담. 2+2. 그 미국 쪽 대표가 네. 한국 환율 문제 있다. 그러면은 뭐 예전에 일본 플라자 합의처럼 1,200원, 1,100원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뭐한 방에 팍! 그럼 망하는 거죠, 우리나라. 그야말로 망해. 원래 1,100원이었는데. 그나마 되던 수출도 안 되는 거야. 엊그제 1,100원이었어. 지금 수출이나 하니까 이 정도 되는 거지. 현대차가 왜 실적이 좋겠어요? 어쨌든 차를 파니까 이런 거 아니야. 달러로 받아오니까. 기업 실적 다 망가져. 괜찮아. 그래도 코스피 어차피 2,400이야. 그렇긴 하지. 그때도 2,400이었기 때문에. 야, 몰라. 2,400. 주식 투자 왜 이래도 그러냐. 2,400이던데. 케이스 스터디 해봤잖아요. 일본이 그러다가 잃어버린 30년, 20년 간 거 아니야? 그 30년 전에 발끈했거든요, 그래도. 발끈만 했어요, 살짝. 발끈
해서 막 니케이 3배 가고 부동산 막 3배 오르고 내수 부양을 엄청 해서 그러죠. 금리 엄청 내리고 대출 엄청 해주고. 그러다 조졌죠 나라가? 우리도 한번 그거 먹고 죽을까요? 어차피 죽어가는 거 같은데. 어르신들. 이대로 그냥 조용히 죽을 순 없잖아. 먹고 안 죽으면 먹고 죽는 되지. 먹고 안 죽으면 되지 내 말은. 근데 일본하고 지금 미국하고 무역 협상이 뭐 빠그라진다는 얘기가 있던데. 돌아왔어요. 다시 간대. 거기까지 가서 한 개 트럼프 앞에서 막아모자 쓰고 이거 해준 거냐라고 욕 바가지로 먹고 일본 언론한테. 근데 우리도 가면 거기 쓰는 거 아니야 또? 우리는 트럼프가 안 얘기했는데 만나주지 한국은. 트럼프가 그러니까 우리 최상무 부총리께서 나갔잖아요. 네. 우리는 안 쓴 게 트럼프가 안 나왔어. 안 만나줬어. 안 만나줬어. 한국은 안 만나죠. 그거 만나줬으면 우리도 쓸수 있는데. 최 부총님도 써야 돼요. 그럼 트럼프가 쓸 수 있는데. 쓰고 사진 찍힐 수 있었는데. 아 럼프 형 바쁘신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이라고. 등락률 보시면은 지난주의 데이터예요. 미국이 엄청 올랐죠. 지난주 말까지 보면 연간으로 막 15% 빠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오, 네. 상해도 좀 빠졌고. 그 데이터가 별로 얘기할 게 없어, 그죠? 변화가 없죠. 요즘 좀 지루해. 어. 뭐 어제 얘기해도 2,500이고 내일 얘기해도 2,500이고 뭐 한 달 뒤에 얘기해도 2,500일 것 같고 코스피가 뭐 3,000, 3,500 그러든지 아니면 그치. 차라리 어머 1,500, 1,400이라면 놀래기라도 할 텐데 네. 2,400 야 좀 빠졌네. 2,600 좀 올랐네. 야 이거 좀 쉬어야죠. 뭘 쉬어 안 되지. 자 주식은 지금은 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재미가 없어? 막 3% 빠지고 이래야 재밌어요? 올라야 재밌습니다. 빠지면 슬프죠. 주식이 빠져요. 우리 시청자가 늘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어차피 주식은 지금은 네. 니니 담당이지 제 담당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수익 안 나오면 꼬꼬쇼는 본인이 하시고 바로 조인트죠. 까는 건 여길 까야지 담당자인데. 계속해 주시죠. 경제지표. 이번 주는 변동성이 좀 클 수 있어요. 월 초에는 경제 지표가 항상 많아요. 5월 되면 이제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세린메이라고. 맞아. 세린메이. 5월엔 팔아라. 근데 올해는 좀 해당이 안 될 수 있어요. 왜냐면 4월까지 올랐다가 5월에 좀 팔고 쉬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뭐 오른 게 있어야지 뭐 팔고 쉬지. 수요일에 미국 1분기 GDP 성장률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나왔죠. 어쩌면 마이너스 나올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마이너스를 전망하고 있는 전문가는 없어요. 네. 하지만 거의 제로 나오면 연준도 조금 반응할 수 있어요. 금리 내려줄 것처럼 얘기할 수도 있고. 저희 연준 특집 언제예요? 준비를 했는데 네. 길어서 어떻게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대가 저도 아니고 핑계부터 대면 어떡합니까? 저도 하나 고백할 게 있어요. 너 뭐 했어 너는? 제가 또 그러면 안 됐는데 리니지 했어요? 뭐? 에일리언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잘 돌아간다. 이거 차라리. 사실은 다른 OTT에서는 엑스파일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죄송한데 일은 언제? 그 5월은 상당히 어려운 달입니다. 그 휴가 계획들이 줄줄이 날라오는데 휴가를 쓰시는 분이 있어요? 얘는 이때 쉬고 얘는 이때 쉬고 어. 어이구 얘는 한 주를 다 쉬네. 슈카월드 자료 작성팀은 일단 풀 휴식이 예상돼 있거든. 좀 속된 표현이지만 뺑이 칠 예정. 우리도 근로자의 날 쉬잖아요. 네. 쉬지만 그 회사로 놀러 나오실 분 오셔도 돼요. 어차피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근로자의 날 저는 쉬는데 아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가서 놀자고 같이 친구들한테도 얘기해줘요. 같이 오면은 네. 고기 먹고 놀 수 있으니까. 우리 회사에서? 혹시 왜 놀러 회사에서? 나오시라고 놀러. 회사에서 일 안 해도 돼. 먹죠? 그냥 회의만 하면 되니까 놀러 나오시면 사람이 그리운 우리 휴사죠. 좋습니다. 미국은 이제 금요일에 비농업 고용자 지표가 나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이 두 개가 안 좋아지면 연준이 움직일 수 있죠. 그러면 금융시장은 좀 완화될 수 있어요. 미국 주요 기업 실적이 굉장히 많이 이쪽에 몰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때 변동성이 커지겠죠. 브레이크도 우리는 노동절 쉽니다. 그리고 요날 휴가 가시는 분들 많겠죠? 그쵸. 그러면 장이 또 사람이 좀 적겠죠? 그럼 이제 호가가 막 비면서 위아래로 날리면서 이제 먹을 수 있죠. 어떻게 털어 먹어야 돼요? 아시아를 털어 먹으려면. 그럼 외국인 막 팔다가 그러면 따라 팔고 사다가 막 던지고 그러면 돼요. 지수로 그냥 단타치기 하면 되나? 본인이 뭐 해보려고? 네. 아니 맨날 그 말만 하고 우리가 개미가 직접 실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털어먹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대는 털어 먹는 쪽이 아니라 네. 털어 먹히는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휴장이 많은 때는 꼭 가져오죠. 휴장은 지금. 오. 근로자의 날이 왜 노동절이고 왜 쉬는가? 이게 1886년에 미국에서 헤이마켓이라고 시장에서 어떤 시위자가 경찰한테 폭탄을 던졌어. 그래서 경찰이 발포하고 경찰하고 민간인이 좀 많이 죽었어요. 이때 5월 1일에 한번 충돌이 있어가지고 격화돼 있는 상황이었죠, 사람들이. 그래서 1989년에 파리에서 인터내셔널 대회라고 예전에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모여서 5월 1일을 노동자의 날로 결의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쉬는 거죠. 저는 그 레이버데이 노동자의 날 네. 다 좋은데 소상공인의 날도 만들어서 있어요. 공휴일이 아닐 뿐. 근데 우리가 상공인은 아니잖아요. 상업도 안 하고 우리는 공업도 안 공업도 하잖아. 아니고. 그럼 뭡니까? 우리는 그냥 줬어? 뭐? 그래 우리 조소의 날 만들자. 소기업?
댓글 보니까 제가 했던 띵언이 생각났습니다. 본인이 했던 띵언을 제가 본인이 조조씨에서 예전에 루시아랑 할 때 네네. 사장님이 옛날에도 5월 1일을 불편해 하셨거든요. 니들 쉰다고. 그건 불편할 수 있죠. 근데 제가 그 드립을 쳤죠. 364일은 사장님의 날이잖아요. 하루 노동자의 날이잖아요. 대단한 소리야. 그거 맞죠? 364일은 내가 뺑이를 치는 날이죠. 뺑이를 치는 날. 제가 그 드립을 날린 거.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일본 골드니크를 봐야지. 와, 뭐예요 이거? 일본 애들은 너무 많이 쉬어. 잘 보면 네. 토일 빼고는 네. 공휴일이 보사보사야? 3일밖에 없어요. 까만 날을 4일을 넣으니까 11일이 되는 약간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빨리 넘겨야겠다. 어쨌든. 밖으로 나가 있길래 제가 끌어왔는데. 아, 알짱구의 속마음이구나. 뭐라고 적은 거야? 뭐라고? 왜 어디였어? 잠깐만 읽어보려는데 뭐라고 적은 거야? 뭐라고 적은 거야? 어쨌든 잠깐만 슈카 이 새끼 또 시키네 적혔던 것 같은데 야 잠깐만. 어쨌든 일본은 약간 그 경기 부양 생각한 대로고 놀라고 많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좀 부럽기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니케이는 쇼십니다. 어쨌든. 갑자기. 일본에 네. 계획 있으십니까? 근데 이게 주식은 지금 휴일이 안 겹쳐가지고 주식은 지금 월요일 날 커신 같은 게 귀켜하더라고요. 합니다. 오늘 예, 어떻게 예. 5월 5일인데 5월 어린이날이에요. 하지. 어린이날. 오늘 빨간 날이야? 그래요. 그리고 5월 2일도 5월 2일이 까만 날이잖아. 5월 2일. 대기업들은 막 연차 경리하고 한다고 우리 하더라고요. 괜찮아 줬어야. 괜찮아 줬어요 우리는. 우리 PD가 만들어온 우리 5월 리폴. 2일 연차 쓰고 쭉 쉰다 대 vs 일한다. 왜 여기 옳게 된 곳이네. 이거는 그 대기업 여러분들은 투표를 하면 되고 조서는 나오시면 됩니다. 이러니까 우리나라 발전이 없죠. 우리끼리 놀면 되지. 대기업만 맨날 복지 주고 네. 중소기업도 먼저 복지 휴가 연휴 복지를 실천하면서 대기업이 복지를 따라가야지. 우리는 조쏘니까 좀 다 나와. 이거 너무 조쏘 마인드 아닙니까? 아니 까만색 날에 출근하라 그러는 게 뭘 조서 마인드예요. 아니 뭐 빨간 날에 나오라는 것도 아니고 까만색 날에 나오라는 건데. 근데 좀 나오면 좋긴 해. 왜냐면 저희 3일절인가? 그때 나왔을 때도 슈 사장님이 소고기 사줬잖아요. 나온 사람한테. 내 돈만 쓰는 날이에요. 저날 어차피 일하는 날인데 이상하게 미안해서 밥도 사줘야 되고. 나오면 소고기 먹을 수 있긴 이상하게 해. 미안해서 뭐 괜찮냐 눈치 봐야 되고. 아니 5월 2일에 어차피 시장 얘기 재미도 없고 그냥 이날 우리 뭐 노래방을 하든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애니메이션 아니. 특집을 하든가 게임하는 거 좀 게임방을 보여줘. 하든가. 엘든 뭐. 엘든링이랑 엘든링. 에어리언 보는 거 보자 그런 거 지켜놓고. 에어리언. 에어리언. 놀라면서 막. 에어리언. 자, 근데 진짜 오늘도 그렇고 시장이 별로 얘기할 게 없어. 스카월드는 365일 합니다. 일요일만 하잖아요. 날카로웠다. 난 주 3일을 하는데 금요일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요즘 복장은 할 얘기가 있긴 우리 한데. 그냥 방송 켜놓고 놀자. 우리 금요일에 나온다. 우리 PD도 뿔났어요. 아니 금요일날 까만 날인데 왜 나온다고? 뿔난 건 아니고 아니. 연차 쓰고 싶을 거 그래. 아니에요. 근데 이제 못 쓰지. 니니가 눈을 씹고. 아니야 써 방송만 그냥 제대로 되면 돼. 조쏘 마인드라고요. 근데 방송이 이러니까 안 우리나라가 안 되면은 바뀌는 거야. 근데 넌 자, 진행하시죠. 그래서요. 예. 다음 뉴스로 돌아가겠습니다. SK텔레콤 굉장히 이슈였죠. 인터넷 뭘 켜도 이 이슈밖에 없어요. 다른 얘기하는 데가 없고. 만들어 써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해킹 사태로 유심이 유출이 돼가지고 지금 무료 교체 네네.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오픈런으로 난리가 났어요. SKT 측에서는 유심 보호 서비스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요거를 권장을 하면서 요거 가입했는데도 피해가 발생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회사가 100% 책임지겠다. 문자로 보내줬습니까? 뭐 문자나 뭐 이런 걸로? 가입 서비스? 저는 LG 너겟을 사용해가지고 역시 자네야. 광고한 뒤로 바로 역시 썼지. 자네야. 바로 광고 듣는 걸 여러분, 쓰시는구만. 니니한테 광고 주시면 저는 평생 그것만 써. 잠깐만 기억났다. 그 너겟 생각해보니까 네. 회사가 지원해주기로 했잖아요. 또 생생. 야 맞네. 야 내가 내는 거구만. 자네 통신비. 야 나 갑자기 기억났네. 아무튼 감사드리고 어. 그 재부팅을 절대 하면 안 된대요. 딱 하는 순간 그 휴대폰을 끈 상태에서 해커가 복제폰 전원을 켰을 때 그게 제어권이 복제폰으로 넘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SK텔레콤은 사실 오늘 좀 많이 떨어졌어요, 주가가. 반면에 우리 엑스큐어라고 그 유심업체들이 또 있습니다. 유심업체요. 유심업체들이 논았어요. 몰랐네. 유심업체가 또 있어요? 있겠지 그래요. 그리고 보안업체들도 꽤 쏠쏠하게 올라갔습니다. ICTK나 한국정보인증이나 뭐. 솔직히 좀 이해는 안 돼요. 어떻게 저렇게 대기업이 그걸 근데 보안은 아주 잘해도 티가 안 나는데 못하면은 이럴 때 정말 티가 많이 나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보호 서비스 네. 가입이 쉽게 되게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신청하면 네. 그쪽에서 처리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네, 대기가 엄청 길대요. 맞아요. 100몇 시간 기다려야 된대요. 뭐라고요? 내가 듣기론 그랬어. 근데 왜 선거가 이렇게
얼마 안 남았는데. 뭐라고요? 선거? 잠깐만. 이게 선거랑 관계 있습니까? 그건 또 무슨 신선한 아이디어야. 기가 잠깐만. 막히긴 하네. 야, 진짜 기가 막히게 와, 신선한 역시 음모론이구만. 알사모님 인사이트가 다르셔. 인사이트가 다른 게 아니라 모든 사건을 그딴 식으로 쳐다보는 거죠. 예. 뭐 더 많이 알려고 하시면 정확히 다칩니다. 말은 못 하겠는데. 이래갖고 유튜브가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루머 양상을 해대니까. 루머입니다, 루머. 루머 양상을 지금 막 해대니까. 조회수 막 올라가고 있을 텐데 막 그러니까. 실시간 막 보러 온 거 그죠? 막 지금 막 타겟 와. 광고한 거야? 막 와. 오, 이거. 난 약쪽 다 하거든. 어. 유심히 중국 거란 얘기가 있어 또. 아 그래요? 아니 지금 별별이 얘기가 다 나오고 있어요. 이거 모르겠다, 정확하게 나도. 좀 그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거기 지금 다 야근하고 난리 나겠네요. 주말에 다 나오셨겠지. 제가 예전에 증권사에 있을 때 코스닥 기업이 상장 폐지된 게 있었는데 네. 그때 시가총액이 엄청났어요. 수천억짜리 기업이었어. 근데 문제는 제가 있던 증권사에서 그 미수 거래가 많이 나왔어요. 네. 그 난가? 돈을 빌려다가 네. 엄청 많이 샀어 우리 고객들이. 근데 그게 상장 폐지 거래가 정지되고 거의 0으로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돈을 안 갚아. 그래서 전화해서 저희 미수에서요 주세요. 빌린 거니까 갚아야 되는 거였더니 증권회사가 주식이 박살이 났는데 도의적 책임을 지지도 못할 망정 네가 나한테 지금 돈을 넣으라 그러냐고. 네. 그 내가 온 건 아니고 제 옆에가 이제 죄송합니다 고객님 그게 어. 그 회사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미수가 그때 막 화를 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은 진짜 우리만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뭐 터지면 직원들이 뭐 우리도 작년에 뭐 직원들이 고생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 6월 내는 절대 라이브 키지 마요. 알았죠? 6월에 검지 6월에 고 일주일 엄청 격한 일주일이 있을 거예요. 알았죠? 라이브 키지 마요. 나중에 다음으로는 요 소식이 좀 핫하더라고요. 부동산 임장비를 도입한다.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집을 소개할 때마다 저희가 사실 공짜로 소개를 해주시긴 하잖아요. 왜냐하면 네. 저희가 나중에 계약을 할 거니까 수수료를 받는 임장비 도입을 추진했는데 이거를 두고 이제 뭐 된다 안 된다 찬성 반대가 있는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는 왜 굳이 돈을 받냐 하면은 임장크루라고 부동산 공부나 투자하려고 이 집에 진짜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막 가서 막 사진도 찍고 막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뭐 원데이 임장 클래스 같은 것도 있고 그렇게 집을 실제 거래 의사 없이 매물을 방문했을 때 중개업자들은 좀 방해를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집주인하고 세입자도 굉장히 불편하고 공인중개사분들도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받아야겠다라고 나선 상태인데 좀 논란이 좀 커졌습니다. 받을 거면 중개사만 받는 게 아니고 집을 보여준 매도인이나 세입자한테도 절반을 줘야 된다. 아니면 임장비를 받으려면 안 그래도 이게 중개 수수료가 너무 높은데 이 수수료를 낮춰야 된다. 이제 여론이 거세지니까 국토교통부와의 협의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뭐 법 개정이 있어야 해서 바로 추진하기는 어렵다라고 황급하게 논란을 수습하기는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장비? 근데 이거는 이건 정하는 것 자체가 독과점이고 담합이고 이거는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받을 수 있지. 서비스업이라고 하면 네. 국토부가 나서서 네. 임장비를 무조건 받아야 된다라고 정하는 건 전 반대. 하지만 임장비도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전 반대. 그냥 제 생각은 그래요. 저는 자유시장주의자니까. 이북다 다시 한 분. 왜 너 잘 얘기했잖아. 잘 얘기했어. 누구 편도 들지 않았어? 훌륭한 아이디어야. 시장에 맡겨라. 시장에 맡겨야지. 시장에 맡겨라. 시장에. 저는 시장에 맡기기를 다 원해요. 사실 세상 웬만한 걸 다 시장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시장주의자. 요 정도는 맡길 수 있지. 막 노동 문제나 이런 건 좀 힘들지만 이 정도는 맡겨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 임장비가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 뭐 나는 당근으로 하겠다. 왜냐면 요즘 당근으로 요즘 집거래 많이 한다고 집거래 많이 하더라고요.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그 피터팬 집구하기 막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겠다는 움직임도 있고 하여튼 조금 여론이 거센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지고 온 소식은 주 1회 이상 햄버거를 먹는다가 거의 50%를 넘었다. 아니 그래서 이유가 뭐냐면 국민의 절반이 먹는다고? 1위가 햄버거를 군인 좋아해서 아니야? 군인도 조사했나 보다. 그러게. 햄버거를 좋아해서 간편해서 혼밥하기 좋아서 저 이게 크다고 아, 봐요. 왜냐면 간단하게 그지. 음식물 쓰레기 없고 그지. 그래서 엄청 편해요. 그냥 꼬깃꼬깃 해가지고 버리면 되니까. 근데 제가 이게 찾다 보니까 햄버거 이 프랜차이즈 주인들이 다 무슨 어디 PF, 뭐 사모펀드들이 맞아요. 이거를 프랜차이즈를 막 주인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본인 답도 있습니까 거기? 네, 노잼이라서 물어본 거예요. 사모펀드를 하는 이유가 네. 드러나는 주인은 저 사모펀드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돈을 가져가는 건 그 사모펀드가 아니고 로얄- 사모펀드는 대부분 다 배당을 하니까 돈 된 사람인데 돈 된 사람은 잘 드러나지 않죠. 똥모론이네. 그런 거는 뉴스에 안 나오던데. 이거 아니에요? 알려진 이유는
이게 햄버거가 고정 수요가 있고 젊은 사람들이 항상 먹는 그 시즌도 있고 운영이 그리고 표준화가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한식 같은 경우는 막 반찬이 남을 수도 있는데 햄버거 같은 경우는 대충 이제 몇 명이서 무슨 시간에 얼마나 먹을지 아니까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글로벌 브랜드들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로열티만 받아가지고 사모펀드나 투자자들한테 마스터 프랜차이즈를 매각하는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진짜 이유가 있는지는 몰랐네요. 참고로 우리 회사 근처에 네. 크라이 치즈버거인데 뭐 받은 거 없고 제가 맛있어가지고 여기 고기가 패티가 되게 맛있어요. 어디요? 크라이 치즈버거라고 저기 되게 맛있어요. 저런 거 쓰면 네. 그 인스타에서 얼마 받냐? 전혀 아무 관계 없습니다. 뉴스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그거예요. 아 슈카 타임. 공약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공약 중독이야 요즘. 아니요, 지금 업데이트 6월 해주세요. 초까지는 네. 공약을 밀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야 우리가 뭘 투자하는지도 알 수 있어요. 오. 자, 일단 우리 이번 주 대선 공약 어떤 후보님이 반도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자, 문제. 자, 저기서 핑미어 누구실 것 같습니까? 찾아보지 말고. 아니 저 아리백 나오자마자 누군지 알죠? 누구? 아리백을 국힘에서 쓰겠어요 저 단어를? 아픔이 있는 단어예요 아리백이. 뭐 저 맥락을 잘 모르시네. 아리백 몰랐던 분이 누구셨더라? 집에 가신 분. 아, 그러셨어요? 가신 그렇구나. 분. 죄송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우리 이 대표님이 아닐까. 아, 민주당 쪽이다? 네. 저도 그런 것 같네요. 야, 이거 좀 쉽죠? 예, 민주당 쪽에서 나온 공약이고요. 그 다음 공약. 아하! 이것도 조선모사 아니에요? 이거 평일날 쉬고 금요일날 뭐 두세 시간 국힘 빼주겠다 쪽에서 그거잖아요. 그거 이제 저 4.5일째. 민주당은 그럼 언제 쉬는 거예요? 민주당도 후보 여러 분 계시, 지금 좀 확정됐지만 네. 후보 여러 분 계실 때 통일이 안 됐었구나. 통일이 안 됐어. 그럼 이거 안 하는 거야, 그냥. 내가 볼 때. 주사일 하겠어? 경제 성장률 떨어지는데 놀게 두겠어? 그래서 이제 본인 같은 말을 하시는 분이 개혁신당. 개혁신당은 하겠냐? 겠냐? 무책임한 포퓰리즘 아니냐라고 뭐 표만 받으면 되냐라고 얘기하셨는데 근데 이제 민주당 국힘이 저렇게 한 마음으로 어쨌든 이 근로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게 네네. 결국 이제 그 방향으로 뭐 4일이든 4.5일이든 네네. 가지 않을까. 제가 그 대한민국에 그 오래 한 45년 정도 살아본 결과 네. 표를 받고 나면은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선택적 모병제 도입 검토. 이것도 엊그제 나왔어요. 어떤 분은 징집병 복무 기간을 현행 18개월에서 10개월로 단축하고 그다음에 2번 그렇게 하면은 군사가 모자랄 거 아니에요? 그치. 좀 군대가 안 그래도 사람이 없는데 그럼 모병제로 36개월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해주겠다. 근데 이게 전투력이 필요한데 익숙해지려면 이건 좀 너무 짧고. 그러면 찐이어 알미로 중리어 알미로 민방이 끝난 이 40대 분들이 힘 모아서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다녀온 것도 있으니까 네. 저는 2년 넘게 했잖아요. 네. 그래서 20개월로 하면 안 될까? 이거 원래 고등학교 졸업할 때 뭐라고 쓰는지 알아요? 희망사 방학을 없애주세요. 뒤에 가면 또 있습니다. 여성을 부사관으로 넣자. 군가 단점을 다시 하자. 옛날에 폐지됐거든요. 후보 공약들이 넘쳐 흐르고 있다. 자, 그 다음 공약들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거 핫하던데요? 한 당에서 냈어요? 7대 공약. 예, 그래요? 반대편 당도 그 자산 공약이 있어요. 있는데 비슷해서 한쪽 당 것만 갖고 왔는데 일단 7대 공약입니다. 2번부터 셉니다. 기업 기관 투자자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락하겠다.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겠다. 이게 형용 모순 아닙니까? 가상 자산인데 현물이 어딨어? 그렇게 치면 탈중앙한데 왜 중앙으로 들어와요? 제도화를 왜 해? 제도를 안 하려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치면 응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7번도 있어요. 획기적인 가상자산 과세 체계를 뭐야, 도입하겠다. 이건 안 되지. 자, 중앙으로 들어오시면 세금도 중앙으로 오는 겁니다. 와, 이건 안 되지. 그건 안 돼? 응. 자, 어딜까요? 자, 이 공약이 나온 당은 어딜까요? 이게 근데 국힘은 아닐 거란 말이지. 왜냐면 국힘은 그러니까. 지금 이걸 할 정신이 없을 테고 개혁신당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는 거 보면. 자, 오늘 이거는 어디예요? 국민의힘이 발표. 진짜요? 7대 공약이고요. 숨겨.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가상자산에 대해서 기업과 기관 투자를 허용하겠다. 근데 이 전 기관분들로서 네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만약에 내가 하던 거래에 가상자산이 들어와 어떨 것 같아요? 잠깐만 급격히 말수. 근데 손실나면 이건 손실나면 메꿔줄 겁니까? 내부 토론을 한 먹고 튀는 건가? 사람 있으면 네. 본인들이 책임질 거예요? 그치. 그럴 수 있겠네. 하여튼 어쨌든 생각해보고요. 착자. 그 다음 네. 현물 ETF 네. 그리고 과세 체계 도입. 적자 줄인다고 국채 발행을 줄였는데요. 이렇게 되면 과세 때문에 그런가? 난 잘 모르겠네요. 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게 정책의 일관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뭐라 그러냐면 렉 걸렸다라고 표현해요. 이거는 너무 조금 더 전문용어로 상충되는데? 말하면 그 전에? 스턴 맞았어.
공약 얘기하기 너무 힘들어. 재밌네. 대통령 공약이다 아니 근데 보니까. 알아야지. 우리가 모르고 막 또 당 보고 이렇게 뽑을 수 없어요. 우리 공약 보고 뽑을 겁니다. 물론 공약이니까 이해를 해. 일단 다 질러보고 봐야 된다는 건 이해를 하는데 그냥 진짜 찌르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긴 해요. 자, 계속 합시다. 시장 얘기하죠 뭐. 네네. 시장은 주간으로 보시면은 좀 많이 올랐죠. 3주 동안 조금 반등했죠. 두 번째 주는 빠졌지만 그래서 요즘 좀 고요하고 니케이는 이제 엔화 강세 때문에 저는 약세로 전환할 거라고 계속 보고 있는데 많이 빠졌지 않아요? 지켜보고 있다. 니케이 내가 이때 그 정도면 맞췄어. 그죠? 그 정도면 맞춘 거야. 저 정도 빠졌으면 맞췄지. 중국도 본토보다는 항생이다. 항생이 테크주가 많이 상장돼 있고 오. 독일은 좀 오르고 있는데 별로 신경 쓸 거 없고요. 유럽도 다 정리하시면 됩니다. 호주도 좀 반등 정도. 한국은 코스피는 그래도 하방은 좀 잘 지키고 있어요. 대선 이슈로 잘 지키고 있고 S&P 500 일봉인데 좀 많이 올라갔죠. 하지만 여전히 요 큰 저항이 위에 있는 거고 주봉 보면 똑같죠. 저는 매수는 한 5,800 정도에서 사는 게 안전하다. 왜냐면 그거는 하락 추세를 뚫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실제로는 여기서 사면 좋지. 근데 네.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못 사, 없어요. 못 사. 그리고 이게 운이 좋아서 올라간 거지. 피터 나바로가 그 자리를 안 비웠으면 오. 계속 빠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네. 그죠? 나스닥 똑같죠. 비슷해요. 니케이 토트5도 비슷하고. 국장을 바로 말씀드리면 네. 제가 이게 지난주 월요일에 4월 21일에 이걸 가져왔어요. 네. 정치 대마주라고. 4월에 제일 많이 오른 거. 1000% 너무했다 진짜. 1000% 적당히 하자 적당히. 1000%는 뭐야?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빠졌어. 아, 그래요? 재료 23,000원. 아 재료 소멸이 돼서 벌써 500%밖에 안 올랐어요. 1000% 올랐다가 반토막 났으니까. 네. 군요. 여기는 이제 한국은 빠르니까. 결정됐거든. 어. 네, 그럼 결정됐어. 프레시한 건 뭐예요? 여기 시공테크. 어. 아이스크림 에듀라고 어. 여기 그때 망설이던 거 오늘 확정하셨잖아요. 했어요? 아 물음표인가? 아, 근데 출마- 가시화. 가시화는 뭐야? 본인은 말씀 안 하셨고 아, 근데 본인은 그래서 출마 안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구나. 지금 언론이 아사모사하게. 몰아가고 있어요. 약간. 아, 본인께서는 아직 당신께서는 네. 얘기 안 하시고 아니 나도 됐다고. 아, 하지만 시장 그런 거 신경 안 쓰죠? 아이스크림 에듀 오늘 상한가 같죠? 확정쳤네 저기는. 그러시든가. 아, 저기는 이미 확정쳤군요. 야 그게 뭔 상관이야? 어차피 네가 제일 신선해. 여기로 가는 거죠. 어, 프레시해요. 얘들은 빠지고 TS는 어디 거였죠? 필요사의 돈. AI. 그쪽은 이제 네. 되셨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국장 얘기는 지금 약간 이쪽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네. 실적 이런 맞아요. 것도 조금 저는 여기에 뛰어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면 손 잘립니다. 결국은 주가나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뭐 ETF나 지수 위주로 빠질 때마다 좀 담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퇴직연금 계좌 같은 걸로 지수 ETF 레버리지 말고 좀 사두시는 게 어떤가라고 좋은 생각하고. 아이디어예요. 그죠? 그럼요. 예, 가격 낮을 때 퇴직연금 같은 걸로 장기 투자로 딱 들어가면은 ISA 아주 계좌나. 훌륭한 거 IS 계좌. 이거 정통 애널리스트요, 정통 애널리스트. 인정, 인정. 예, 그래서 한국은 이 정도 하고 엔비디아 많이 올랐죠. 4.3%. 하지만 나스닥 오른 거에 비해서는 조금 네. 왜냐면 이쪽은 여전히 이슈가 있어요. 아 손이 안 가요 요즘에. 그리고 미장은 지금 지난주에 제가 테슬라 사고 있거든요. 상무님이 그러니까 $250. 테슬라를 산다고요? 어. 다시 보시면 아니야. 아니야? 다시 보시면 다시 보시면? 오늘 리니께서 테슬라를 사라고 하셨다. 적어요, 빨리 적어. 그랬단 말이야. 이 두 우리 기관분들 다 LS 받아적으셨어요. 기관놈들한테. 그래가지고 닮아죠. 그 미국 교통국 뭐 이런 데서 자율주행에 대해서 좀 느슨하게 해준다고. 저는 참고로 살짝 차익 실현할 예정입니다. 아, 예. 맞아요. 공시해야 되니까. 전 $220 정도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굉장한 이제 지지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본인은 지금 테슬라 네. 사도 된다고 보십니까? 차익 실현하고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전 안 사죠. 안 사죠. 전 죽을 때까지 테슬라 안 사요. 저 물어보세요. 일단 갖고 있는 거는 팔고 일부 튈 예정이고요. 220까지 떨어지면은 220이면 네. 개바닥이구만. 저 봐봐. 아니 왜냐면 220이면 지금부터 몇 프로가 빠져야 되는 거야? 테슬라가 좋은 소식이 없어요. 저거는 이제 테슬라가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나온다고 하니까 잠깐 호재로 오른 거고 뭐 실적이 좋아야 오르지 미국은 국장하고 다르게. 애플도 사실 실적 부분에서는 좀 우려가 있죠. 그리고 그 중국에서 만들던 거를 맞아. 다 인도에서 만든다고. 시장 얘기는 이 정도. 예. 2차 전지 배터리 이야기를 가져왔는데 그 캐틀이라고 혹시 CATL? 네, CATL. 이게 중국 배터리 1위 회사잖아요. 여기서 이번에 그 상하이 모터쇼 테크데이에서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연말에 양산을 하겠다 발표를 했어요. 이름이 낙스트라라고. 요 신상 나트륨 배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점이 많다고 합니다. 영하 40도에서도 작동을 한다. 리튬보다는 좀 안전하다. 최대 장점의 경우는 어쨌든 리튬보다 50분의 1 가격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로 상용화가 된다면 정말 대박이다. 하지만 상용화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이런 비슷한 말을 네. 한 5년 전 그래요?
그래서 이 CATL이라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라고 찾아봤는데 이 R&D 투자 사이즈가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1분기에 R&D에 1조 정도를 투자를 했다고 해요. 비아디 같은 경우는 작년 10조 정도 투자를 했고 그래서 굉장히 중국에서는 R&D를 굉장히 배터리 쪽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고. 그 CATL을 그동안은 잘 좀 못 들어보셨. 네, 원래 유명한 회사예요? 원래 유명한 회사가 아니라 저기 세계 1위 회사예요. 배터리 세계 1위. 되게 조그맣고 신기한 기업이 야 요즘에 새로운 거 내서 R&D를 이렇게 많이 했대. 그게 아니라 처음 들어본다고. 아, 네. 그래서 캐터린 뭐 카텔 그랬구나. 네, 네. 반도체 TSMC 있잖아요. 네네. 그걸 모른다고 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느낌? 그래요? 그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1위가 CATL이라고 했고 저희 한국 회사도 LG 엔솔이 들어가 있고 SK온, SDI, 삼성 SDI 이렇게 357 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우리나라도 선방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제가 좀 조사하다가 좀 신기한 게 있었는데 소금이 나트륨이잖아요. 근데 나트륨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호듐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세요? 1998년 대한화학회가 이 모든 원소 이름을 옛날에 뭐 독일식이나 일본식이었는데 다 미국 영어식으로 바꿨어요. 영어 자체가 약간 외곽에 있던 언어예요. 로마 시대 보면 저 구석에 있던 시골 애들이 쓰던 단어를 그 방언을 미국 애들이 가져다 또 방언해가지고 영국 영어도 못 알아듣죠 미국 애들. 근데 그거를 또 우리가 그 방언에 그 시골 말을 가져다 써야 된다고? 교수님들이 거기서 배우셨대잖아. 근데 그러면 의학 용어도 의학 용어나 그 생물학 용어도 심지어 경제학 용어도 다 미국식으로 바꾸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학회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주식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 전체적으로 좀 이 배터리 쪽이 뭔가 길을 모으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뭔가 이대로 계속 안 좋을 건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동차 주가가 궁금해서 또 가져왔습니다. 왜냐면은 그 모터쇼에서 비아디가 굉장히 또 신차를 많이 냈다고 해가지고 비아디 주가를 보니까 꽤 많이 올랐더라고요. 한 62% 정도? 반면에 우리 한국의 자동차 주가 같은 경우는 현대차는 한 25%, 기아도 한 25% 정도 빠졌는데 이게 비아디가 제가 좀 놀란 게 경기도 쪽 가면요. 버스가 맞아요. 다 비아디 버스예요. 맞아요. 제가 깜짝 놀라서 서울에는 잘 못 봤는데 그래서 전기 버스랑 전기 트럭이랑 전기 지게차 뭐 이런 것들이 진출을 굉장히 많이 한 상태고 샤오펑, 창안차 이런 중국 자동차들도 한국 시장에 진출을 선언했고 또 법인 설립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가로 이걸 미국에 물량을 넘겨야 되는데 이제 미국에 못 파니까 다른 곳에 이제 아마 눈을 돌리게 될 거고 한국에도 지금 저가로 막 이제 물량 공세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도 거기하고 경쟁을 해서 또 고급을 만들던가 너무 가격을 저가로 낮추던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저가야? 좀 뭐도 싸게 좀 사무차 싸게 줘. 그러니까. 싸게 줘. 뭐 우리나라 산업 피해주니까 막아야 된다. 지난 수십 년간 막다 보니까 다 비싸잖아. 세상에 맞아요. 싼 게 없어요. 다 막으니까 적당히는 해야지. 경쟁을 시켜야지. 그리고 물론 먹히면 안 되겠지. 야, 경쟁을 했더니 졌어. 야 죽었냐? 야 숨쉬어 이제 그러면 보호해줘야 될 수도 있죠. 얘가 죽으면 안 되지. 근데 그 기준이 애매하다.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 되는데 균형을 잡게 해야 된다는 말이죠. 네, 리포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아 끝났습니까? 네. 자 알류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알리스는 이제 주말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네. 뭐가 떠올라서 이제 몇 가지 그냥 그렇게 중요한 뉴스는 아니에요. 일본에 양귀비 관음 보살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거 어떻게 하냐고. 시작부터 일본은 그래요. 뭐 네. 만 명의 신을 섬기는 데인데 양귀비 관음상이 있어. 근데 양귀비가 네. 중국 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일본에서 그러게? 원래 양귀비가 귀족 가문인데 당현종의 아들인 수왕의 부인이 19세에 돼요. 당현종은 황제고 아들이 수왕이야. 네. 며느리가 된 거지. 네, 네. 근데 봤어. 예뻐. 그래서 이혼을 시켜. 비구니처럼 만들어서 우선 내보내. 네. 그다음에 당현종 귀비가 돼. 와, 헐. 근데 당현종이 원래 현군이었거든요. 네. 당현종이 양귀비를 귀비를 들이죠. 그 다음부터 이제 놀아제껴요. 그래서 그 18년 동안 당나라가 되게 안 좋아지거든요. 저기 이제 변방에 지키고 있던 안녹산이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켜. 그래서 도망가거든요. 도망가다가 신하들이 양귀비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양귀비를 죽여요 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웨라는 곳에서 양귀비한테 신하한테 시켜가지고 죽이라고 해. 정사는 여기서 끝나요. 일본에서는 그 양귀비가 죽이라고 한 신하가 아 사실은 당현종이 죽이고 싶지 않을 거야. 그래서 빼돌려가지고 일본으로 보냈다고. 일본에서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일본으로 건너와서 갑자기? 30년을 더 살아서 68세에 사망했다고. 징기스칸도 비슷한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징기스탄도 사실은 죽은 게 아니고 일본에 가서 무슨 무장이 됐다고. 그 사람도 신사가 있어요. 아, 신사도 있어요? 다 있어. 아. 그래서 일본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륙에서 뭔가 오는 그런 설화나 전설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만화로 만든 게 이제 네? 요괴소녀라고.
제가 이걸 왜 일본 요괴를 많이 아느냐? 어렸을 때 이걸 많이 봤어요. 이 만화에서는 계속 일본 요괴가 계속 나와. 얘가 이제 대륙에서 건너온 요괴인 거야.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인간하고 요괴하고 자위대까지 해가지고 이 백면인이랑 싸우고 이제 급 화목한 마무리로 끝나거든요. 포켓몬스터야? 어쨌든 이게 왜 나왔냐면 일본에는 3대 악기라고 있어요. 일본에서 이 악기는 어떻게 보냐면 본체는 달기야. 은나라까지 가. 달기가 나중에 이제 죽거든요. 근데 이게 세 개로 쪼개져. 그래서 하나는 주나라 유황이라는 데 가서 포사라는 나쁜 여자가 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도 마가다 왕국으로 가서 화양 부인이 돼. 그 다음에 3번이 일본으로 가요. 이게 생각이 났어요. 네. 일종의 불법 이민이잖아요. 이게. 네. 악기가 맞긴 불법 하네. 이민했다고? 그치, 악기가. 그럼 트럼프가 음양사네요?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고 있으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아, 악기를 막기 위해서 트럼프가 에이! 신의 이름으로 성수 뿌리고. 어쨌든 제가 약간 트럼프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오! 이거 어디서 봤는데? 라고 생각한 장면이 있었어요. 네. 트럼프가 20년에 대선에 지죠. 그래서 21년 1월 6일에 바이든이 당선됐어요 라는 걸 일종의 인증 같은 걸 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시위대가 시위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그날 가서 연설을 했어요. 이 연설이 끝나고 나서 시위대가 국회의사당에 난입을 했죠. 그래서 이날 사람도 죽고 트라우마도 많이 겪고. 근데 이거를 어디서 봤어 내가? 이때 봤지. 뭐 구미호 얘기하다가 달기 얘기하다가 관음보살 동해번쩍 뭐 서해번쩍. 얘기하다가 갑자기 트럼프 얘기하다가 마오쩌둥으로 가네요. 예,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국가의 권력자가 네. 핵심부를 군중한테 직접 타격하라고 한 건 사실상 미국에서는 처음이고 중국에서는 1966년에 마오쩌둥이 자기가 실각할 것 같으니까 중국 공산당 핵심부를 타격하라고 하죠. 군중한테. 그래서 제가 이걸 어디서 본 것 같아. 그래서 네. 둘의 삶을 좀 비교해봤어요. 오. 환생했다는 소리예요. 이것도 요괴가 아니 환생이 아닌 거지. 중국에 있던 요괴가 바다를 건너서 이번엔 럼프로 갔나? 그러니까 요괴로 상징되는 그런 시대적 어떤 시대 정신 같은 게 있는 게 아닌가. 이게 누군지 알아요? 생제르맹이라고 프리메이슨의 거의 거두인데 근데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오늘은. 프랑스 혁명을 네. 기획했다는 말도 네. 있고. 아니 근데 하는 짓이 또 뭐 비슷해. 그렇지 않아요? 오. 그리고 옛날 얘기 자꾸 하고 석탄을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 삶뿐만 아니라 네네. 둘의 특성도 비교해봤어요. 오. 우와 우와.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아. 네. 이혼을 2번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나이 차가 큰 사람이랑 결혼해. 그리고 군중에 직접 지시하죠. 노년의 최고 권력자에 그치. 올라요. 노년에. 그리고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시스템을 파괴해요. 2인자를 용납하지 않아. 그리고 동맹국하고 싸워. 그리고 친위대를 적극 이용. 똑같죠? 그러니까 제가 가져온 건 이 둘이 같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일종의 그 나라가 겪어야 되는 어떤 단계마다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 중국도 그렇고 역사의 리듬이 있는데 어느 순간은 되게 리버럴한 걸 원했다가 그게 또 너무 느슨해지다 보니까 이제 독재자를 원하고, 물론 트럼프가 독재자라는 건 아니에요. 독재자 타입이지 미국에서는. 근데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긴 하네. 그죠? 뭐가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라임이 있어. 멋있다. 역사의 운율. 트럼프 지지율을 보면 이제 이게 낮잖아요. 네, 지지율이. 지지율.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또는 미국이 시작한 이 무역전쟁이 어떻게 끝날까를 고민하다가 나온 생각인데, 마오쩌둥도 저렇게 문화대혁명하고 독재했지만 10년을 못했어요, 실제로는. 그리고 다른 독재들도 뭐 그렇게 오래 못 갑니다. 실제로 트럼프도 처음이라서 이러지 지지율이 떨어지면 어느 정도 물러설 거예요. 그게 어느 시점이냐의 문제지. 그래서 저는 지지율을 굉장히 열심히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프랑스 정치인 중에 피에르 빅테르 베르니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혁명은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다. 인간이 도약하려면 혁명을 많이 하긴 하는데 네. 사실은 저는 변화해야 되고 리버럴을 좋아하긴 하지만 우리가 혁명이라고 붙이는 게 좀 많은 피를 요구하거든요. 근데 꼭 그럴 필요까지 있나라는 고민을 해요. 미국도 지금 트럼프나 트럼프 지지자들이 우리 이대로 가다가는 뭐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많이 바꿔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러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 세계적으로 격동의 시대인데 좀 너무 격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건 바람인데 대부분의 정치적 격변기에는 많은 피를 봤죠. 그래서 그 대비를 좀 하셔야 되는. 그러면은 그거 격해지기 전에 네. 피부 장벽을 보호해야 되나요?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자, 좋습니다. 자, 알렉스까지 오늘 얘기가 끝났고요.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은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자.